청소년을 위한 미래 토론 수업 퓨처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진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직업의 형태 하면은 일단 뭐가 떠오르실까요? 많은 친구들은 아마 취업을 하게 될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창업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중에서는 저처럼 아예 자신의 직업을 직접 만드는 창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창직은 사례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시를 들어본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서 오늘 창직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자, 새로운 직업 왜 만들어야 하느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실 때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져야 될, 아니면 만들어야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왕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면은 그 직업을 남이 만들어낸 걸 내가 경쟁해가지고 따내는 대신에 내가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직이라는 것은 나에게 꼭 맞는, 내 취향에 꼭 맞는, 나를 빛내줄 나만의 맞춤 직업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맞춤 정장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미래 캐스터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창직자예요.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일단 자신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은 만들기 힘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저는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요. 새로운 걸 늘 추구하고 또 학교 같은 데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발표 좀 잘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재능에다가 미래 트렌드를 전달하는 요소를 섞은 건데 그냥 전달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기상캐스터처럼 전달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기상캐스터처럼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방송국에서 안 써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한 채널 자체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래캐스터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캐스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SNS 채널에 미래 트렌드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괜찮다 싶으면 저한테 강연을 요청해서 저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요. 또 방송 출연 요청도 있고요. 컨설팅, 출판, 교육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창직의 장점, 경험해 봤을 때 뭐가 있냐면 근무 시간과 장소는 제 마음대로 정해요. 일단 다 제 마음대로 정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참 좋죠. 자, 심지어 휴일과 휴가도 제 마음대로 갑니다. 내일 일정이 없다 하면은 내일 제주도 가가지고 카페 가서 일이나 해볼까? 그럼 제주도 가서 카페에서 일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상사가 없다 보니까 월요병과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이 나의 일이 됩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자, 또 제가 느끼기에 좋은 점은 창직이라는 것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고 1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길이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들이랑 경쟁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자,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건 없죠. 단점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먼저 모든 결정과 책임은 다 제가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정해진 게 없어요. 제 일은 제가 만든 거다 보니까. 자, 그래서 누구한테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학교를 때려치고 내가 할 공부는 내가 알아서 정해가지고 하겠다. 막막하지 않겠어요?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 몇 분이나 해야 될지. 자,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힘든 점이 있고요. 이거 심각하죠. 월급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라든지 각종 위기 상황, 제가 아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한테 월급을 줄 사람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한 달에 0원, 1원도 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입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계획해서 뭘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단점이 있죠. 자, 그리고 내 직업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다 제가 홍보를 하고 다니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직업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 너무 쉽죠. 왜냐면 저는 단체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고 법적으로 정해진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창직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장점이 더 큰지 단점이 더 큰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생각도 해볼게요. 아니 내가 만든 직업을 사람들이 과연 인정을 해줄까요? 자격증이라든지 학위를 딴 것도 아닌데. 자, 제 경험상으로는 인정을 해주던데요. 자, 저는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자격증 있냐? 어느 대학 나왔냐?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제가 활동하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모습,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쓸모 있다 하면은 갖다 쓰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창직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SNS 채널이 있기 때문에 창직이 가능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었다라고 쳐볼게요. 내가 직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일일이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직업을 만들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틱톡도 요즘엔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SNS를 이용해서 창직하는 방법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어느 직장에 들어갈 거야, 삼성에 들어갈 거야, LG에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직업을 찾고요. 나의 직업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게. 자, 그런 다음에 그 업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를 이제 초청을 하게 되면서 돈 벌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두 부분이 SNS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가능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나만의 독특한 분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면 어떤 걸 열 수 있을지, 자,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게 창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창직을 어떻게 했는지 다른 창직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분을 보고 창직을 한 거예요.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관점 디자이너가 뭘까요? 사실 이분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애니팡, 뽀로로 같은 유명한 업체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왜 홍보 전문가라고 안 하고 이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냐면요. 어느 날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홍보라는 게 뭐지? 아, 고객들의 관점을 바꿔주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관점 디자이너라는 창직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한 달에 뭐 11개 기업에서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신다는 거죠. 여기에 혹해서 저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여행 가이드들 많이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여행 가이드는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소개하더랍니다. 추억 디자이너. 자, 왜냐면은 이 가이드의 일은 뭐냐면은 여행객들, 관광객들의 추억을 디자인해주는 일이다라고 자신의 직업을 다시 정의를 내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창직이라고 해서 대단할 필요 없어요. 기존의 직업을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짝 변형시켜도 창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례도 있죠.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분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저런 예쁜 케이크를 만드는 분이에요. 모델링하고 3D 프린터로 틀을 뽑은 다음에 그 안에 실리콘을 발라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케이크, 독특한 모양의 케이크를 만드는 분입니다. 자, 3D 프린터 제빵사죠. 저분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쿠킹 클래스를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쓰이는 틀, 3D 프린터로 뽑은 틀을 아마존닷컴에서 판매를 해요. 전 세계에. 자, 그리고 최근에 카타르 도하에 고급 매장이 생겼습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일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다양한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분은 푸듀케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푸드와 에듀케이터가 합쳐진 거예요. 음식 교육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저분이 하는 일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직업들을 섞어서 합치는 수도 있어요. 저도 미래 트렌드와 기상캐스터를 합친 것처럼 이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수도 있는데 뷰티 터치 테라피스트라는 새로운 직업이 있습니다. 자, 할머니들 오랜만에 찾아뵙고요. 화장도 시켜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림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어드리는 심리치료 사업이에요. 메이크업으로 심리를 치료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랜만에 화장하시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고령화 시대이고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필요하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존 직업을 살짝 변형한다든지 여러 직업을 섞어서 합친다든지
내가 필요한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직업을 생각해 본 다음에 만들어내는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한번 창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창직해서 여러분들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요. 마음대로, 엉뚱한 것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창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할 수 있는데 나는 메이크업을 좋아한다. 근데 요즘은 데이터 중심 세상이잖아요. 데이터 메이크업 전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나는 야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야식 개발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을 좋아한다. 근데 앞으로 고령 사회니까 노인들을 위한 게임 개발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뭐 무수하게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창직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창직의 장점과 단점 뭐가 있는지, 장점이 더 클지 단점이 단점이 더 클지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또 나만의 독특한 분야로 유튜브 채널을 연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창직도 도전을 해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는 취업이 어울리는 사람일지, 창업이 어울리는 사람일지, 창직이 어울리는 사람일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재미난 소재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